시청자분 중에서 한 분이 시저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추천해주신 작품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실격이라는 작품을 읽고 리뷰를 한번 해달라고 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빌려서 읽어봤어요. 책 얘기를 조금 먼저 간략하게 하자면은 굉장히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한테 되게 좋은 소설 같아요. 매우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정말 좀 슬플 것 같아서 약간 읽기가 망설여졌는데 역시나 확실히 슬픕니다. 네,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액자식 구성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액자 부분에 해당하는 어떤 남자가 등장을 해서 요조라는 다른 이제 남자의 그 일기장을 발견하면서 그 이야기를 소개하는 형태입니다. 실질적인 주인공은 요조이고요. 이 요조는 이제 1900년대 이제 초중반의 일본 시골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이제 막내 아들로 자란 남자예요. 매우 민감하고 영리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눈치도 굉장히 빨라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위기가 어떤지 굉장히 부잣집에서 대가족 형제들과 함께 자라다 보니까 주로 눈치 보는 이런 감각이 굉장히 예민하게 발달한 것 같아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항상 흑살스러운 가면을 쓰고 사는데요. 실제적으로 자기는 전혀 웃기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웃기를 바래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길 바라기 때문에 일부러 더 웃긴 사람인 척 행동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기는 전혀 이미지와는 맞지 않은 사람인 거를 자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단순히 외로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푼 게 삶에 낙이라는 게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게 그 물질적으로 풍족했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배고픔이라는 걸 또 전혀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초반에 이야기가 나와요. 뭐 유복하게 자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자신은 항상 이제 챙겨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랬겠지만은 쾌락을 얻으려면 뭔가 결핍에서 충족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이 처음부터 모든 게 그냥 아주 만족스러운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기분이 마이너스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족되면은 제로 베이스의 상태인 거고 그냥 항상 마음이 우울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계속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술, 담배, 그리고 여자에 빠지게 되는데 마이너스 상태에서 제로 베이스로 순간적으로 올 수는 있지만 바로 반작용이라고 하죠. 그 리액션 때문에 마이너스의 상태가 더 제로 베이스에서 멀어지는 그런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자살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27살 때 상당히 비참한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작가 스스로의 자전적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소설의 형태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품해설에 보면은 작가의 삶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작가의 삶과 굉장히 연관성이 많은 것 같아요. 매우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읽다가 생각난 인물과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하루키가 잘 쓰는 류의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이 청년기, 청소년기에 느낄 수 있는 고민, 반항, 일탈, 다자이 오사무? 이 사람은 실제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많은 영향을 자기가 받았다고 이야기했고 인간실격은 하루키의 단편소설, 그 장편소설들보다 품을 좀 초월한 뭔가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키의 소설을 읽다가 보면은 뭔가 자신의 이런 우울한 상황이라던가 이런 걸 좀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냥 사건 종결시켜버리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한데 이 소설은 정말 그 사람의 고독이라는 이 심리를 굉장히 깊게 들어가고 이야기 구조도 훨씬 더 탄탄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생각나는 게 그 올드보이에 보면 유지태 분이 연기하신 우진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으로 나오는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교실에서 이제 노래를, 이제 음악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노래 되게 잘한다 이렇게 듣는데 이제 오대수만 그 노래를 듣고서 우나? 하여튼 그 우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고독이라던가 이 슬픔을 오대수만 알아차린 거죠. 그 사실에 우진은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분노를 느껴가지고 오대수를 15년 동안 감금을 하죠. 그러니까 오대수는 나중에 자기가 감금당하는데 왜 감금당한지도 모르잖아요. 관객들도 모르고.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봤을 때 되게 황당했는데 이 소설에서도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주인공의 요조가 학교에서 익살꾼으로 연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그런 가면을 사용을 하면서 친구들을 웃기는데, 같은 반에 다케이치라는 이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되게 평소에 내성적이고 별로 말도 없는 친구인데 요조가 가면을 쓰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린 거죠. 그때의 순간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느껴졌고 그 친구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 들었지만은 내가 직접 죽일 용기는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이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 생각에는 이게 또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일본 만화를 원작을 했고 이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이 일본 내에서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만화를 만드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제 추측을 해봅니다. 저한테는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조라는 남자는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지만은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생계 능력은 거의 완전 없거든요. 방탕한 삶을 보내다가 본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제 생활비 같은 것도 끊어지고, 자기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거는 이제 뭐 책 읽고 이제 그림 구경하고 하는 거니까 만화 그리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행복이라는 감정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그림을 그렸을 때 기쁜 감정이라던가 이런 걸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이제 술과 담배, 마약, 여자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창작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수면제를 먹고 자살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죽지 않고 3일 만에 깨어나게 돼요. 거의 이제 정신을 이제 차릴 때 처음 했던 헛소리가 뭐였냐면은 집에 갈래, 이 말이었다는 걸 보면서 여기서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기서 이 사람이 집이라고 하는 게 진짜 본가일 수도 있지만, 유년기 시절을 보낸 본가일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예민한 사람이고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눈치 보면서, 그리고 행복이란 감정을 도대체 뭔지도 느끼지도 못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자기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집이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가, 그래서 계속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으면은 수면제에서 깨어난 첫마디가 집에 갈래, 이 말이었을지 보면서, 이 담담하면서 깔끔한, 되게 문체가 깔끔하거든요. 그 문체가 더 사람을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뒤로부터는 정말 울음 꾹꾹 참으면서 봤습니다. 카페에서 보면 여기 이런 점이 단점이에요. 이게 울고 싶어도 마음 놓고 울 수가 없어. 마지막 장면도 굉장히 잔인하거나 뭐 이런 장면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장면으로 요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직접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재미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분량도 아주 짧고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정말 청소년 여러분들한테 강추할 만한 그런 매우 좋은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시저님 추천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 저한테 이제 책 어떤 거를 좀 리뷰해주세요, 어떤 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책 전부를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시간이 제한적이고 정말 너무 생소한 분야에 대해서는 좀 읽기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추천해 주시면은 가능하면 제가 읽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남기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요런 책 제가 봤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